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 리더십론 강의를 맡은 엄준용 교수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기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교육 분야의 리더십과 관련된 이론 그리고 실제에 대해서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그 교육 리더십론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첫 페이지에는 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제 연락처와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있죠. 그래서 저하고 연락을 취하실 분들, 이 과목과 관련해서도 좋고 또는 그 대학원 생활과 관련해서도 좋고 저와 의논을 하시거나 또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워볼 과목은 교육 리더십론입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리더십이라는 부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교육 분야뿐만 아니더라도 기업이라든가 또는 국가에서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조직 또는 국가 또는 교육 현장이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이제 교육 분야 내에서 이 교육 리더십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그 교과목의 목표를 한번 보시면, 본 교과는 그 교육 리더십의 그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서 어떤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인가, 이것을 고찰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육 리더십의 본질,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배우시겠지만 영향력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바로 효과를 드러내는 건데요. 이 효과라는 개념, 그러니까 조직, 특히 이제 교육 조직에 있어서 이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과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직의 어떤 성과, 이것을 다루는데요. 이 효과성이라는, 보통 우리가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리더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보통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이 교육 리더십론을 배우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그것은 바로 리더도 만족하고 구성원들도 만족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효과성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딱 개념으로 머릿속에 두신 상태에서 이번 학기에 배우시게 될 다양한 이론들에서 이 효과성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것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모든 이론들이 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리더도 만족하면서 구성원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이 교과에서는요, 교육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이론, 이런 것들을 소개할 거고요. 오늘날 학교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리더십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21세기 교육 현장에서 가장 적합한 리더십은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또는 적합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수 방법은 뭐 강의와 토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세미나와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강의가 14주 정도 제공이 될 거고요.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참여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온라인 강의가 아닌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이 될 거고, 원격대학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으로 다 진행이 되고, 마지막 15주차 때 오프라인 세미나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동영상 강의도 시청해 주시고요. 또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또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셔서 또 다양한 온라인 수업에서는 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방법인데요. 평가 방법은 크게 이제 온라인 출석과 오프라인 출석이 있습니다. 원격대학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4주 동안의 온라인 수업 요것을 수강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미나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매달 2번씩 나오는 오프라인 수업일에 출석을 하시고 마지막 15주차 때 세미나 때 참석을 하시는 거. 그게 이제 오프라인 출석 점수로 10% 정도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은 제가 토론 주제를 올려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 이것을 제시하시면 되는데요. 댓글을 다루셔도 좋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회 이상 참석하시면 글을 올리시면 이 토론 점수는 반영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과제와 기말시험이 각각 30%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말도 시험을 치른다기보다는 시험을 치르기는 하는데요. 일종의 뭐 과제와 거의 비슷한 성격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과제는 제가 어떤 주제를 정해드리면 그 주제에 대한 답안을 써서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중간과제에 내는 과제, 그 다음에 기말시험에 내는 주제, 이 두 가지 주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종합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치르시게 되면 거기에 시험 문제에 해당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과제를 하시면서 답안을 잘 작성해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치르실 때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시험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중간과제하고 기말과제는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및 참고 문헌인데요. 제가 이제 참고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 강의의 PPT 자료에 올려놓은 내용들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들을 뭐 따로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혹시나 조금 더 리더십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에 요 교재들을 참조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 이 교재 및 참고 문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된 내용들은 제가 PPT 파일로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차별 강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 때는 교육 리더십의 이제 개념적 이해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교시에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고요. 2교시와 3교시에 걸쳐서 리더십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고 특성이 뭐고 또 리더십 연구는 어떤 접근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변천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이 권력과 영향력의 문제, 리더십의 본질의 문제죠. 이것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영향력은 각각 어떻게 개념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이 권력의 근원과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권력은 어떻게 획득되고 상실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주차하고 4주차는요. 리더십 연구의 전통적인 접근 방법들이라고 해서 총 6교시에 걸쳐서 리더십 이론들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 제가 1주차 3교시에
리더십 연구의 주요 접근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성적인 접근 방법, 행동적인 접근 방법, 상황론적인 접근 방법,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네, 요게 이제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들이고요. 이 변혁적 리더십 이론과 거래적 리더십 이론을 다루는, 특히 이 변혁적 리더십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그 이후의 이론들은 최근의 리더십 이론, 뉴 리더십 이론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연구의 이제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리더십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특성적 접근에서는 리더의 특성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리더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리더십은 이렇게 리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는 접근 방법, 이게 바로 특성적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동적 접근 방법은 리더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에 따라서 리더십의 어떤 효과나 성과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리더가 만약 민주적인 리더십하고 권위적인 리더십이 있다라고 했을 때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가 더 효과적인지 혹은 권위적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그런 접근 방법이 행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런 특성적 접근이나 행동적 접근 방법은 리더의 그 리더십의 원천, 이게 하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리더가 효과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딱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 상황 적합론적인 접근 방법에 와서는 이런 그 기존의 접근 방법을 탈피하게 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는 민주적인 리더십이 효과적일 때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권위적인 리더십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예. 효과적인 리더십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는 방법입니다. 보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상황론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이런 지금 특성적 접근부터 이 상황론적인 접근 방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이 됩니다. 즉,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 거래가 전제가 되어 있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즉, 리더의 말을, 리더 입장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오면, 나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줄게.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탈피하고 이런 거래가 아니라, 리더의 그 구성원들 스스로 움직이게끔 만들고, 구성원들은 스스로 어떤 감화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 리더에게 감동이 되어서 리더를 따르고, 그럼으로써 조직이 좀 더 효과적인 성과들을 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발휘되는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런 접근 방법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전통적인 리더십과 또 뉴 리더십을 접목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리더십 이론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이 굉장히 리더십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리더십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3주차와 4주차는 이런 리더십 연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5주차 이후부터는 뉴 리더십 이론, 최근의 리더십 이론을 매 주마다 하나씩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5주차 때는 첫 번째 시간으로 문화적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문화적 리더십, 그러니까 조직에 있어서 리더십의 어떤 근원은 문화에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 가치로운 것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욕구들을 충족을 시켜서 조직의 어떤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제도를 통해 가지고 리더십이 발현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리더가 문화를 만들면 그 문화에 따라서 조직이 흘러가게 되고요.
또 나중에 또 이 문화가 형성이 되고 나면 리더는 또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평적인 문화 또는 존중하는 문화,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조직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뭐 개방적인 의사소통이라든가 또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 준다거나 투명하거나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거나 또 어떤 것이 있죠? 뭐 평등한 기회가 제공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게 하나의 문화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문화의 힘으로 조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이 문화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런 조직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문화를 잘 조성해주고 형성해 주도록 하는 이런 리더십입니다. 5주차 때는 이제 이런 그 문화적 리더십에 대해서 개념과 특징, 그 다음에 이해와 적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6주차에는 참여적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뭐 최근의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참여가 사실상 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들을 무시하면서 독단적으로 리더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시대는 사실상 아니죠. 그래서 사실 참여적 리더십은 사실 오늘날의 리더십의 대부분의 리더십의 기저에 존재하고 있는 리더십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적 리더십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다수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행하는 그런 리더십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예 지시를 해서 구성원들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위임해줘서 알아서 하도록 만드는 이 두 가지 극단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것이 이 참여적 리더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로 그 구성원들, 하급자들의 생각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선호 이런 것들을 이끌고 반영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집행을 해 나가는 이런 형태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주차 때는 윤리적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윤리적 리더십은 리더의 어떤 개인적 행동과 그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서 규범적으로 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또 쌍방향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목도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리더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저 리더를 우리가 따를 만한가? 저 사람이 과연 우리의 리더가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타락,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 적합한 리더십은 바로 윤리적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리더십 이론이 바로 이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 개인들, 그러니까 리더도 그렇고 구성원들도 그렇고 이 개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요거 하나 하고 리더는 또 도덕적인 그 관리자로서 그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제 또는 보상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구성해 줘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이 윤리적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 리더십을 통해서 그 어떤 윤리 문화를 개발한다거나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고 정직한 이런 문화 속에서 조직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의 리더십이 바로 윤리적 리더십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8주차 때는
분산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리더십, 그 다음에 리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 조직은 리더가 제일 중요하고 리더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어떤 형태든 그게 문화가 됐든 참여가 됐든 윤리가 됐든 어떤 것을 강조하든 리더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곧 그 조직의 어떤 성과와 직결된다. 예.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죠. 이른바 영웅적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최근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고요. 리더 혼자서 모든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다루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전문성이 부족한 리더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리더가.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줘야 되죠.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의 리더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직 내에는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적 리더십은 리더에게 그 모든 권한이나 영향력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고 한 조직의 리더십은 여러 사람들에게 그 권한과 영향력이 분산되어 있고 그 조직의 리더십이란 곧 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리더십, 예. 이것들의 합이라고 보는 거죠. 예. 한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리더의 리더십이 곧 조직의 리더십이다. 이게 아니라 그 조직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한 조직의 리더십을 형성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이 분산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조직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리더를 발휘하는 학교 조직의 리더십이란 학교장의 리더십, 이게 아니라 학교장의 리더십 더하기 교감의 리더십 더하기 부장교사의 리더십 더하기 또는 뭐 과목별 연구회를 담당하는 그런 교수학습 공동체, 예, 그 공동체를 또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리더들이 가지는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한 학교의 리더십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분산적 리더십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리더십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혁신학교 운동이 일어날 때 이 분산적 리더십의 개념이 같이 등장을 하면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9주차 때는 감성적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말 그대로 EQ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성적 리더십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부하들하고 어떻게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서로 어떻게 연대를 잘 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성지능, EQ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리더십은 단순하게 이렇게 감정에 그냥 호소하는, 예, 그런 형태의 리더십이 아니라 EQ를 통해서 그 어떤 소통, 그 다음에 몰입, 헌신, 이런 것들을 촉진해 나가는, 예, 그런 방식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리더십 마지막 시간으로 볼 리더십 이론이 진정성 리더십 이론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날에 많이 각광을 받는 리더십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진정성 리더십은 리더가 진정성을 발휘하는 리더십, 그러니까 속이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구성원들을 대할 때 구성원들이 그 영향을 받고 조직의 어떤 효과, 이것을 내는데 기여한다 라고 보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이런 진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그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또 어떤
도덕관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정보 처리나 이런 것들 할 때 균형 잡힌 어떤 정보 처리 같은 것들을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대하게 될 때 구성원들은 진정하게 그 리더의 어떤 의도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조직의 효과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하게 한다. 그래서 리더는 내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알고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통제를 합니다. 규제를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보여주고 있는 가치라든가 신념, 원칙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언행이 불일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신념, 그 다음에 원칙 이런 것에 맞게 행동도 보여주고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리더의 어떤 진정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리더십이 바로 진정성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전체가 아까 뭐였죠? 문화적 리더십부터 참여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산적 리더십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감성적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 이렇게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회자가 되고 있는 리더십 이론들을 10주차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1주차와 12주차, 13주차는 교육 리더십 이론입니다. 교육 행정학 분야는 독자적인 학문 분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좀 한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학문에서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응용을 해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학과 같은 이런 교육학은 사실 응용과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더십과 관련해서 먼저 발달했던 분야가 바로 경영학 분야입니다. 이게 경영학 분야는 보통 이제 일반 기업이나 사회조직 이것을 다루는 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리더십 이론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업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거나 성과를 거두거나 했었던 그런 리더십 이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분야는 일반 기업과는 다른 분야인데 교육 조직들은요. 교육 조직들은 일반 기업 조직과는 분명 다른데 교육 조직만의 독특한 리더십, 이 교육 조직만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리더십 이론은 없는가? 네.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교육 리더십 이론인데요. 이 교육 리더십 이론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탐구를 했었던 리더십 이론이 학교장의 리더십, 교사의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수업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리더십, 그러니까 우수한 학교장은 그렇지 않은 학교장과는 다른 뭔가 독특한 특징을 보이더라. 그래서 그 우수한 학교, 효과적인 학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들은 과연 어떤 특성 하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과들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이론이 학교장의 리더십 이론이고요. 그 구성원인 교사는 학교장이 리더인 조직에서 하나의 구성원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또 학급에서는 또 교사도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아까 분산적 리더십과 같은 그런 이론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리더라고 일컬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학급 현장에서 또는 교사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교사 수준에서의 리더십, 특히 이제 학급과 관련해서 또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교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 그리고 이런 리더십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교사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했었던 게 이 교사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수업 리더십은 교육 조직이 다른 조직과 비교했을 때 교육 조직의 가장 핵심 기술은 무엇이냐? 바로 교수학습, 인스트럭션,
영어로 하면 instruction, 한글로 번역했을 때가 바로 수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하면 자동차 만드는 곳 이렇게 떠올리죠.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만드는 곳 이렇게 떠올립니다.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바로 인스트럭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업 교수학습과 관련되어서 그 학교의 본질적인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리더십. 이 리더십은 교장도 가질 수도 있고요. 교사도 가질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리더십의 개념이 뭐고 또 특징과 어떤 요소들 그 다음에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13주차 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주차 때는 우리가 이 리더십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죠? 네. 리더십의 가장 본질적인 활동 중에 하나는 그 인간관계, 특히 이제 갈등이 초래가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하느냐, 혹은 갈등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리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모든 리더십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최소한 2명 이상의 관계를 전제하는 용어입니다. 그죠? 리더십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개념인데 하나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영향을 주는 사람과 영향을 받는 사람. 그래서 모든 리더십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갈등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고,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도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14주차 때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주차 때는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를 합니다. 통합 세미나를 해서 이때 이제 수업과 관련된 보충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도 조금 다루고요. 또 통합적인 어떤 특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학기를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한 학기 동안, 교육 리더십 이론을 교육 리더십론이라는 그 과목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교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갈 텐데요. 이 교육 리더십 이론은 많은 교육 행정학도들, 교육 행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다 리더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직위상으로 봤을 때도 결국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더 역할을 하는 그 기회나 또는 임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네.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리더십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또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이론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2교시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